정말 사상 초유의 사태가 발생됐습니다. 농협은행에서요, 가계부채가 현재 증가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신용대출 제외한 모든 가계대출의 신규 취급을요, 11월 말까지 사실상 완전하게 중단하는 초강력 대책을 발표했어요. 이러한 대책이 앞으로 시중은행들에 많은 영향을 줄 거고요. 투자를 하거나 내 집 마련을 위해서 지금 고민하시는 분들은 오늘 영상 끝까지 한번 보시고요. 나만의 대책을 만들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기사를 한번 같이 보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얘기를 한번 나눠볼게요. 농협은행 초강수에 연쇄 대출 중단 우려가 있다는 소식이에요. 지금 그리고 이거는 농협은행뿐만 아니라 다른 시중은행들한테까지도 계속해서 연계가 될 수 있다는 점이 우리를 굉장히 공포에 몰아넣고 있다는 거죠. 자, 내용을 보시면 농협은행이 사실상 신용대출 제외한 모든 가계대출의 신규 취급을 11월 말까지 중단하는 초강력 대책을 내놓았다는 거예요. 지금 이 내용을 모르시는 분들은요, 내가 만약에 농협은행에 대출을 받으셨다고 한다면 미리 이런 내용들을 꼭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중요한 건 기존 농협은행 대출의 재약정, 다시 재약정을 맺는 수요뿐만 아니라 신규 대출 수요까지 어떻게 되겠나요? 농협은행에서 이렇게 대출 안 해준다고 했기 때문에 재약정은 물론 신규 대출 수요가 있는 분들은 타 은행으로 지금 계속해서 몰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내가 지금 대출을 농협은행에 받았든 우리은행에 받았든 신한은행을 받았든 어떤 은행에 받았는지에 따라서 대출이 또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발빠르게 내가 정말 돈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지금 시중은행에서 왜 이렇게 대출을 쪼이느냐, 가장 중요한 거는 얼마 전에 제가 영상에서 올렸지만 신용대출을 금융당국에서 이제 줄이라는 이제 요청을 했었죠. 그런데 신용대출뿐만이 아니라 각 은행별로 권고하는 그런 연간 대출 금액 비율이 있어요. 그런데 그 비율이 농협은행이 지금 타은행보다 상당히 높았다는 거예요. 물론 은행은요, 이익을 내야 되는 집단이 맞거든요. 그런데 지금 금융당국에서 어떻게 보면 정부에서 이런 것들을 요청하는 거잖아요. 이 요청은 은행 입장에서 단순히 그냥 요청으로만 받아들일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지금 정부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가계부채가 계속해서 증가되고 나중에 경제적으로 문제가 됐을 때는 굉장히 큰 파장의 효과가 일어나기 때문에 이 은행들한테 이런 요청들을 지금 했다는 겁니다. 그럼 자세한 내용을 한번 밑에서 한번 살펴볼게요. 자, 농협은행은 부동산 담보대출, 전세대출, 비대면 아파트 담보대출, 단체 승인 대출 등 모든 대출을 지금 전면 중단한 거예요. 신용대출을 제외하고.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사항은 굉장히 심각한 거죠. 예를 들어서 전세대출이나 담보대출 같은 경우에는 웬만하면 건들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우리 스스로 대출을 받으면서 계획했던 분들이 있잖아요. 아, 나는 이거 내년에 재연장해서 어떻게 자금을 쓸 거야? 아, 나는 전세대출 이렇게 받아서 이렇게 플랜을 잡을 거야 라고 했던 분들의 계획이 빠그라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이슈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그럼 농협은행이 왜 이렇게 대출을 지금 중단했느냐, 여기 계속 나와 있죠. 지난해 말부터요, 정부에서는 계속해서 시중은행들한테 야, 가계부채는 총량 니네 관리해라, 너희 관리 안 하면 제대로 안 된다, 이렇게 계속 신호와 압박을 줬어요. 그래서 작년 하반기에도 기사들을 한번 찾아보시면은 계속해서 시중은행들이 총량을 관리하고 있다는 내용들을 보실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런 건 왜 그런 거냐? 모든 시중은행들로부터 연간 대출 목표치가 이제 있는 거예요. 왜? 계속해서 은행은 이익을 내면 좋지만 그러한 과도한 채무는 분명히 국가 경제에 안 좋다는 거를 은행도 알고 정부도 알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정부의 통제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연간 대출 목표치를 봤는데 연간 증가율이 5%가 넘어가면 그게 이제 리스크가 있다는 신호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농협 같은 경우에는 왜 이렇게 발빠르게 대응을 했느냐?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이러한 내용들을 점검을 해보니까 농협은행 증가율이 7.1%라는 거예요. 그럼 연간 증가율이 5%인데 7.1%면 당연히 금융당국 입장에서는 좋지 않게 보이겠죠. 그럼 당연히 요청이 은행 측에서는 하지 말라는 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는 거고,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대출을 받던 금융상품을 활용하던 간에 은행은요, 이익을 추구하는데 이 이익의 기반이요, 그냥 무조건 모든 이익을 다 갖고 가면 물론 좋겠죠. 뭐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모든 기업은요, KPI라는 게 존재하잖아요. 이 KPI의 평가를 잘 받는 게 기업의 이익을 잘 내는 건데, 그 안에 대출도 이 KPI에 포함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마 이런 말씀 들어보셨을 거예요. 1월과 12월 중에 대출을 받기 쉬운 시점은 하반기 가면 갈수록 힘들어진다. 왜? 1월부터 각 은행들이 영업을 시작하거든요. 그러면 이것들은 대출도 마찬가지로 이 KPI 안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신용대출도 그렇고 뭐 소상공인 대출, 정부지원자금 대출, 주담대 대출 이런 것들이 다 지표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점수를 맞아야 된다는 거죠. 즉 은행원 입장에서 이 KPI를 잘 받기 위해서는 각각의 쪼개진 지표의 점수를 잘 받는 게 중요한데요. 지금 시점에서는 이미 대출 수요가 올해 상반기 때부터 너무 이 수요가 너무 이것들을 지금 넘어선 거예요. 그럼 은행 입장에서는 정부에서 굳이 이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데, 그리고 은행도 이익을 내지 못하는 지금 현상들이 아니라는 거죠. 이자 이익도 올해 상반기에 최대란 말이에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런 무리수를 두고 은행들이 계속해서 대출 증가치가 연간 증가율이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대출을 해줄 이유가 없다는 거죠. 자, 그러한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 급한 건 누구다? 급한 건 서민들이다. 서민들이 똥줄이 타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상황을 두고 정부를 욕한다. 물론 욕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욕을 해봤자 저희한테 남는 거는 의미가 별로 없다는 거죠. 그래서 현 상황에 있어서 현 상황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내가 지금 대출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그것들이 어느 은행에서 내가 대출을 조금 더 받을 수 있을지, 이러한 것들을 제가 봤을 때는 스스로 찾아가는 노력을 각자 해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 기사를 보더라도요, 지금 이러한 사태들이 이제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잔금이 모자라서 내 집도 못 들어가나. 그러니까 이런 게 안타까운 상황 아니에요? 그러니까 왜 이런 상황들이 발생되느냐? 가계부채가 계속해서 증가가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금융당국에서는 어쩔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이런 기사를 말씀드리는 거는 현 상황을 정확하게 바라보고 내가 여기서 어떻게 대응을 할지 우리가 이것들을 스스로 찾아야 된다는 거죠. 이거에 대한 해답은 어느 누구도 정확하게 줄 수 없다는 겁니다. 자, 이런 상황들이 왜 일어나느냐? 지금 여기 기사에서 보면은 과거에는 이제 신용대출 만기가 돌아오면은 그냥 알아서 그냥 재연장 해줬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부채가 계속 증가되고 있고 정부에서 하도 조이다 보니까 은행들도 뭐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더 이상 뭔가 영업으로 이익을 내는 것도 좋지만 이미 목표치를 초과한 은행들이 많기 때문에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고요. 그러면 정부의 규제를, 정부의 요청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을 거고, 그러면 신용대출이라고 할지라도 과거와는 다른 패턴을 보인다는 거죠. 원래는 1년 연장되면 전화 한 통화 띄고 와서 뭐 그 조건으로 계속 이어갈게요 라고 했지만, 지금은 자, 내가 1년을 썼어요. 그러면 뭐라고 하냐면, 자, 고객님 한도를 감액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금리를 올릴 거예요. 이렇게 상황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가 한 3년 전에, 한 2년 전에 신용대출 받았어. 나는 이 신용대출을 5년 정도 쓰려고 했는데 나의 계획은 여기서 매년 이렇게 이자 상환을 부담하고 이렇게 돈을 운용할 거야 라고 했는데, 갑자기 지금 이러한 일들이 발생되다 보면 한도가 줄어들어. 그럼 이 한도를 어떻게 하겠나요? 대부분 일반 서민들 같은 경우에는 이 한도에서 지금 생각지도 못한 이러한 일들이 발생되면은 둘 중에 하나예요. 가족한테 뭔가 빌리든 지인한테 빌려서 이 자금을 메꾸든, 아니면 이 금융권에서 또 사채를 써서 이 돈을 메꾸든, 방법은 둘 중에 하나밖에 없다고요. 내가 만약에 내 집 마련을 위해서 뭔가 대출을 받아놨는데 그걸 포기할까요? 포기할 수가 없는 게 현실이라는 말이죠. 자, 그래서 이러한 기사를 보면서 한편으로는 굉장히 안타까운 생각도 들어요. 과연 물론 정부의 취지대로 가계부채를 줄이기 위해서 우리가 모두가 노력해야 되는 건 맞고요. 너무 심한 비투나 내가 갚을 능력이 안 됨에도 불구하고 대출을 받는 거는 그렇게 바람직하지는 않죠. 하지만 지금 시점에서는 모든 대출이 투기용은 분명히 아닐 수도 있거든요. 여러분들도 아마 그러실 거잖아요. 그러면 이러한 것들은 굉장히 아쉬운 부분이 남는다는 거죠. 하지만 우리는 아쉬운 부분만 갖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사례예요. 마이너스 통장 계약이 끝나는 고객한테 한도는 줄이고 이자는 높인다. 그럼 이 고객은 과연 어떻게 될까라는 것들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게 만약 여러분들의 입장이시라면요, 가능한 은행들이 어딘가를 빨리 찾아보시고요, 바로 2금융권보다는요 1금융권을 좀 알아보시고, 그리고 2금융권의 보험사나 뭐 저축은행 이런 데도 차근차근 한번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이슈를 갖고 앞으로 하반기 동안에는 제가 봤을 때 시중은행들이 이렇게 연쇄적으로 계속해서 대출을 조일 수밖에 없는 상황일 겁니다. 물론 농협은행 같은 경우에는 지표 자체가 굉장히 높았기 때문에 이렇게 빨리 선제적 대응을 했지만, 타은행들도 물론 이렇게 급하게 할 수는 있지만 순차적 시간을 좀 둘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내용들을 좀 잘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어떠신가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슬픈 현실이기도 하죠. 그런데 이 슬픈 현실 속에서도 우리 스스로 방법을 찾지 않으면 누구도 답을 찾아주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단순하게 왜 이렇게 은행들은 우리한테 힘들게 하는 거야? 정부는 왜 이렇게 좋아? 이렇게 얘기를 해봤자
제가 봤을 때는 의미도 없을 거고 나한테 스트레스만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조금 더 이 내용들을 확인을 깊숙이 해보시고요. 여러분들이 받고 있는 대출 은행이 어딘가 이것들을 먼저 체크해 보시고, 만약에 자금이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조금 더 빠르게 움직여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대출을 많이 받는 건 그렇게 저도 좋지는 않은 것 같아요. 하지만 정말 내 집 마련이 절실하고 또 내가 어떠한 투자 계획을 미리 다 세워놨는데 이렇게 무잘르듯이 딱 잘리면 뭐 다른 대책을 세우기 굉장히 힘든 거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현실에서 빨리 우리가 대책을 찾는 게 내 스스로에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무쪼록 오늘 이 내용이 굉장히 최근에 이슈가 돼서요, 한번 함께 다뤄봤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조금 더 알찬 내용으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많은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